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석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18%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사도 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반등한 주가 지금 사도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면서 지수가 역사적인 급락을 맞았습니다. 12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도 같은 기간 내에 35%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심지어는 금융위기까지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 자금들은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이 아닌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게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 선호 현상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환율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환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달라지게 되겠죠.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강화되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까지 지수가 급락한 원인이 뭘까요? 일단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 대부분이 중국이라는 국지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 또는 과거에 사스, 메르스와 비교하면서 별거 아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확산 속도는 굉장히 강했지만은 이 치사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얕잡아 봤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그 지수의 바닥 지지선을 1850포인트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여지없이 무너져서 무려 1440포인트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구촌 증시가 패닉에 빠졌죠. 자, 여기에 그친 게 아닙니다. 원래는 1분기 정도 실적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2분기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내다봤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유럽 등의 이동 제한령이라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일어났죠. 경제활동 상당 부분이 멈췄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의 위축으로 투자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가 아니라 완전히 침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극단적인 현금 선호 현상이 되겠죠. 과거에는 현금 가지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현금을 꾹 쥐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으로 금융위기 우려까지 증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융위기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굉장히 크고 강력한 지원책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는 회사채 무제한 매입,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들이 보통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그 자금으로 대출도 갚고 차입금 이자도 내고 투자도 하고 이러는데 보통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러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를 꽉 쥐고 있으니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때 연준이 그 기업의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주겠다. 즉 기업의 자금 수요를 무한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내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으로 2조 2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미국 GDP 대비 경기 부양책 금액 비율을 보시게 된다면 무려 2조 2천억 달러가 미국 GDP의 10%에 해당합니다. 과거 금융위기에 약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자금이죠.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주요 20개 국가에서는 국제 공조, 재정 지출 5조 달러 이 정도로 지금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민생과 금융 안정 자금으로 100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50조였는데 며칠 뒤에 50조를 더 추가적으로 했죠.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은 지금 많이 소멸이 됐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반등한 주식 지금 사도 되느냐? 코스피는 18%가 반등했고요. 네, 다우존스도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2020년도 2분기,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이죠. 2분기가 이때 2차 매수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지수가 다시 조정장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미국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0년 동안 미국에서 GDP, 즉 실물 경제가 역성장해서 주가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시기가 7번이 있었는데 이때 주가 바닥은 모두 실물 경제, GDP 역성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 바닥이라는 것이. 즉, 이 얘기는 지금 저희가 금융위기를 넘겼다라고 안도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기를 넘기더라도 실물 경제 침체 충격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융위기는 2008년도 이때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허나 2009년도 되니까 실물 경제에 타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죠. 네, 2009년도 4월달, 6월달 이 부분에 미국의 자존심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이때 발생했지만은 실물 경제 침체가 2009년도부터 본격화되면서 지수 하락이 바닥이 여기서 나타났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지금 주가가 V자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W자형의 패턴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금융위기가 이때 우려가 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2009년도에서는 실물 경제 충격으로 기업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투자와 고용 감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곧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W자형의 지수 흐름을 보여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W자에 대한 제 2차 매수 기회, 이 바닥 이런 것들은 올해 2분기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 미국 실물 경제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외국인들의 빠져나가는 자금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경제와 증시가 안정화가 돼야지 다시 집 나갔던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미국 예를 자꾸 드는 것입니다. 2분기 때는 이제 2분기, 즉 지금 미국은 지금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 때 본격화된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은 실물
경제 충격이 2분기 때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2분기 가기 전에 3월 중에 제조업 생산 및 소비자 심리 지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 이것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9년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그렇습니다.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1분기 3월 달부터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물 경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2분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4월 말로 다시 연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이 있고요. 사업장 영업 중단 등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감소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자, 실물 경제에 대한 이제 발표인데요. 당장 내일입니다. 3월 31일 날 화요일 날 중국 비제조업 PMI, 비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비스 쪽이겠죠. 이쪽에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은 코로나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다가오겠죠. 따라서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 상승 그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안정화되니까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 발표도 같은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전망, 경제 수치는 좋은 방향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 농업을 제외한 전 분야의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하락이 예상이 되겠죠. 두 번째,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 자, 서비스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서비스 업종에 타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2분기 경제 침체 그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자, 코스피 대응 전략입니다. 자, 국내 실물 경제 충격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내에 실물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2차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W자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때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서 지금 반등한 주가, 반등한 지수 지금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2분기 때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코스피 전저점 1450포인트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금융위기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죠. 따라서 전저점 돌파는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금융위기 때 2차 주가 조정폭을 계산해 봤고 실물 경제 충격까지도 적용했을 때 아마도 1600포인트는 살짝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지수 상승의 조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해야 되겠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도 넘어섰고요. 스페인도 지금 넘어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제 공급이 가시화돼야 되겠죠.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안에는 4월 중에 렘데시비르, 이것이 약효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지수 하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환율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반비례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화가 좀 필요하겠죠.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면은 2분기 주가 조정 시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보다는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등한 지금 지수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2분기 내에 저점 매수 기회가 있다라는 오늘 이 강의를 해봤습니다.